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더 이상은 채권보다는 주식이다. 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지난해 예상한 대로는 좀 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특히 10년물 국채로 보면은 금리 변동성이 어떻게 될까요? 예, 사실 제가 지난 2년 동안 뭐 채권 투자 많이 하십시오. 미국보다는 우리 채권을 많이 사십시오. 미국 채권도 좀 사시려면 한 7대3 정도로 배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 뭐 제 주변에서 우리 채권 안 사고 미국 채권을 그렇게 많이 사셨더라고요. 채권은 그래서 미국이지. 네가 채권 사라고 그랬는데 좀 손해봤다. 예, 그런 이야기인데요. 교수님은 국채를 말씀하신 예, 거예요. 제가 우리 국채를 좀 많이 사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국채를 많이 사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잠재 성장이 미국보다 낮아지고 우리 물가 상승이 미국보다 더 빨리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거 10년 국채 수익률이 한때 4.5%에서 지금 4.23%까지 떨어졌는데요. 저는 올 연말에는 한 3.6%까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지금 미국 경제가 1분기에는 약간의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좀 소비 때문에 깊어지리라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고용이 감소할 거예요. 네. 소비 감소하면 미국 기업들이 매출 줄어들고 이익 줄어드니까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고용은 참 탄력적이거든요. 아마 고용 데이터가 나오면서 파월 연준 의장도 그냥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한테 금리 계속 인하하라고 유럽 22처럼 빨리 인하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빨리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그 연방기금금리 지금 상한선이 4.5%입니다만은 연말에는 3.5% 여기까지 내리라고 보고 있으며 그렇다면 10년 국채 수익률도 한 3.6%까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채 사셔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 국채에서 뭐 좀 소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환율이 제가 1,420원 현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6월 이후로는 1,350원 그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국채 사면은 또 한 차선을 그렇죠. 이 국채에서는 이익을 낼 수가 있지만 환차에서는 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기는 아니고요. 대신 그 엔화 표시 미 국채 이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 일본 증권회사 계좌를 터가지고 거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있던데요. 예, 우리나라도 있는데. 근데 그 뭐 비용이 너무 크다고. 예, 비용이 있고 예, 대부분 그 ETF 보면 가로하고 H라고 써졌는데요. 예, 그거는 한해지를 해버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러면은 또 미국이 이제 FOMC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취하느냐가 미국 금리와 연결돼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제가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 이미 3%대예요. 예, 저는 뭐 올 제가 만약 연준 의장이면 인하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 뒤에 6월 FOMC가 굉장히 중요하죠. 6월 FOMC는 미 연준이 경제 전망, 실업률 전망, 물가 전망을 다시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저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데 보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은 낮추고 트럼프 관세 때문에 물가 상승률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연준도 6월 경제 전망할 때 물가는 좀 올리고 경제 성장률을 많이 낮출 것 같습니다. 실업률 올리고요. 그래서 연준이 고민 많이 할 텐데요. 연준의 그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이거든요. 물가는 예상보다 좀 높아지는데 고용이 나빠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고용을 선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많이 낮추고 제가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 연말에 한 3.2% 정도 나오는데요. 3.5% 정도까지는 내릴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번으로 봐야 되죠, 이게? 금리 인하를 지금 앞으로. 4.5%니까 네, 1%포인트니까요. 뭐 0.25%포인트 내린다면 4차례고, 그 다음에 고용이 감소하면은 또 미국은 굉장히 탄력적이거든요. 어느 한 시점에서는 0.50%포인트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얘기도 아까 해주셨는데 네. 이제 엔화 표시 뭐 그 채권 미 국채도 얘기해 주셨는데 일본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동결이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일본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자산에 깔려 있는 일본 엔화로 인해서 항상 이제 엔캐리 청산에 대한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만약에 엔캐리 청산이 정말 잔존 위험으로서 있다면 우리가 어떤 위험 신호를 좀 감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작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우리 주가 급락을 세계 금융시장 충격을 월요일. 예, 받았었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뭐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일본은행 통화정책이 좀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그 통화정책 결정 보니까요. 기준금리, 뭐 이길물 콜금리로 그 기준금리를 삼고 있으면 0.5% 동결했거든요. 예, 그런데 동결한 이유를 보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주 높다. 예, 그리고 일본의 경제성장률하고 물가상승을 많이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 올해 경제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 1.1%로 전망했는데 이번에 0.5%로 가감히 내렸어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상승 2.4에서 2.2로 내렸더라고요. 이런 것 보면은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일본의 임금 상승이 높고 물가 상승률이 뭐 2% 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가감하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마 미리서 예고도 해주면서 충격을 어느 정도 안화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지속적으로 N은 강세라고 보고 있어요. 아, N 강세요? 예, N이 그 160엔까지 갔다가 또 142엔까지 떨어졌다가 그렇죠. 예. 또 금리 동결하니까 145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N달러율을 결정하는 가장 그 중요한 요소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10년 국제 수익률 차이입니다. 앞서 제가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은 3.5%가 연말에 떨어질 수 있다. 3.6% 안팎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금리는 뭐 현 수준 지금 10년 국제 1.2 내지 1.3% 안팎인데요. 뭐 이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서 미일 국채 수익률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N 강세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N이 이제 급격하게 강세냐, 최근처럼 안만하게 강세냐, 급격하게 강세가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뭐 일본 주식 투자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N달러율하고 니케이 220하고 상관계수가 0.9 정도 돼요. N이 강세될 때는 일본 주가 지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주식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주식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좀 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미국이 어쨌든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약달러를 원하지만 또 이렇게 약달러가 되면은 이게 달러 패권이 또 이제 약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달러의 패권을 지키면서 또 수출을 위해서는 약달러를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을지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이 가능할까요? 예,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렇죠. 트리핀 딜레마라고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 그 세계 경제 흐름 보면은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특히 중국 생산자들이 미국으로 수출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우리나라로 그랬지만 미국 국채를 사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미국 측에서 생각하는 거는 관세도 중요하지만 환율이 더 중요하다. 특히 그 스티븐 미런이라고 백악관 경제 자문위원장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주장한 거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제조업이 나쁜 거는 강달러 때문이다. 달러 약세를 유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달러를 어느 정도 지키면서 기축통화 유지하면서 미국 그 제조업 경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은 저는 지속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기축통화로 남을 수 있다고 보는 거는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아직 없거든요. 대체제가 없어요. 예,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그 유로화 거래가 늘어나고 이하나 거래가 좀 늘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최소한 5년 정도는 여전히 그 달러가 기축통화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천천히 진행되지만 어느 날 급락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그 레이 달리오라고 있습니다. 브리지오또 유명한 창립자하고 CEO하다가 지금 고문으로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그 8개의 지표로 제국의 역사를 분석해 놨는데요. 그동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이 어떻게 제국이 됐고 어떻게 쇠퇴했고 그러는데 그 8개 지표 보니까 미국이 좀 쇠퇴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를 보니까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마지막까지 버텼더라고요. 지금 달러가 마지막까지 버티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게 갑자기 뭐 급락해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 그 미중 패권 전쟁에서 뭐 극단적인 경우인데요. 중국이
2013년에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뭐 7,600억 달러까지 많이 줄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확률은 낮은 겁니다만은 지금 뭐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중국이 그렇게 국채를 팔아버리면은 달러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확률은 낮은데요. 달러 가치가 저는 계속 좀 하락하기라고 보는데 그 속도가 문제라고 이게 남아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걸로 보시는데 그 속도가 예. 어떨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는데 속도가 정말 급하게 갈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완만하게 갈 수도 있고 예. 뭐 안만하게 가는 게 세계 경제에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경제가 굉장히 나쁘던지 그다음에 중국이 이안화를 많이 팔아버렸던지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미국채를 제일 보유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마저 미국채 줄이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일본 보험회사들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손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보험회사들이 일본 국채도 사고 미국 국채도 사지만은 미국 국채 살 때 한해지를 하는데 한해지 비용을 고려하니까 미국 금리보다 일본 금리가 훨씬 더 낮지만은 별로 수익률에 차이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 국채 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보험회사들이 미국 국채 안 사고 좀 팔고 예, 그렇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 확률이 좀 저는 50% 이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또 미 국채에 대한 투자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요? 예, 금리는 떨어질 수 있지만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예, 미국 국채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그렇죠. 접근하시는 게 접근해야 좋을 된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볼까 해요. 사실 4월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안개 속이었다면 조금 그 안개 속에서 벗어나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지금 진짜 약간 새로운 마음으로 진짜 초심에서 출발하는 뭐 채권 투자가 됐든 주식 투자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다시 출발하는 기분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정말 그 자산 배분이 중요하죠.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은 채권 투자를 많이 하는 시기였다고 본다면은 저는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은 주식을 많이 늘리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제가 3,250 정도를 제시해 놨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좀 늘리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이나 중국 주식, 인도 주식 이런 거 신흥시장 주식 비중을 좀 가감히 늘리셨으면 앞으로 2년 동안 높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제 때때로 이제 때가 되면은 김영일 교수님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모시고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 또 두어 달 후가 되면은 그때도 또 뭔가 중요한 그런 마디들이 있을 것 같아서 두어 달 후에 또 다시 뵙도록 시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네, 그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고요, 교수님. 그리고 선거도 잘 치르시기를 유권자로서 바라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